최신 사건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주간악당 호외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4년 3월 15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던 한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38세 여성 아마이케 유카리, 혐의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유카리에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 향년 40세의 카도타 노리코도 몇 년 전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마찬가지로 살인이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직 살인범 노리코가 현직 살인범 유카리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혹시 야쿠자들끼리 치고받다가 생긴 사건인가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약 2년 전인 2022년 4월, 아이치현 경찰은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여자는 앞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섰던 체포 당시 36세 아마이케 유카리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나이가 훌쩍 많은 54세 야마시타 카츠미였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사건으로 잡혀왔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 두 남녀의 화려한 과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성 야마시타 카츠미는 살면서 여러 번 여러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경찰서와 감방을 들락날락한 전과 6범의 성범죄자입니다. 특히 2013년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파렴치한 범행을 벌여 8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는데요. 2013년의 어느 날, 야마시타는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어느 채팅 사이트를 뒤지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합니다. 여고생 2명을 공짜로 재워주실 분 계신가요? 야한 짓이 목적인 분은 사절합니다. 손대지 마시고 잠만 재워주세요. 야마시타 카츠미는 곧바로 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채팅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안 봐도 뻔하죠. 한편 재워달라는 글을 올린 고등학교 3학년 가출 청소년 2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서서 다나카라는 이름의 오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오늘 밤 아늑한 방에서 재워주겠다면서 차로 데리러 갈 테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아까 채팅을 하면서 다나카와 사진도 교환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출중한 외모인데다 친절하게까지 한 이 오빠에게 그녀들은 만나기도 전에 이미 반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몇 분쯤 지나 웬 머리숱 없고 쭈글쭈글한 아저씨 하나가 저쪽에서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마시타 카츠미였습니다. 누구세요? 설마 다나카 오빠 아니시죠? 다나카 씨 부탁받고 대신 나왔어. 차에 타면 다나카 씨 집까지 데려다 줄게. 미심쩍기는 했지만 여학생들은 야마시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있으니 그만큼 겁도 없어졌을 겁니다. 자동차가 어딘가로 향하는 동안 여학생들은 야마시타가 친절하게 건네주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기절한 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 후 눈을 떴을 때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이 좁고 더러운 방에 누워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저어 주변을 둘러보자 씩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잘생긴 다나카가 아닌 늙고 못생긴 야마시타였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아저씨가 다나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네들을 집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여학생들은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둘이서 저 아저씨 하나 상대 못할까 싶었겠죠. 그런데 순간 아이들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마시타가 품 안에서 권총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총이라는 걸 처음 본 이 어린 여학생들은 야마시타가 총구를 겨누자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건 담뱃불 붙이는 데에나 쓰는 라이터였는데도 말입니다. 둘 다 옷 벗어.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야마시타는 아이들의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협박 용도로 쓸 요량이었는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몸이 된 그녀들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마시타는 이들을 상대로 온갖 추악하고 추접스러운 짓을 저질렀고 이미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두 여학생은 반항 한번 못하고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집에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에 고분고분 야마시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몇 시간 뒤 날이 밝았습니다. 탈출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던 여학생들은 야마시타를 보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학교 안 가면 실종신고 될 거예요. 그럼 아저씨도 곤란하잖아요. 폰이랑 가방이랑 여기에 다 놓고 갈게요. 저희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도망 안 가요. 학교 끝나면 다시 올게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행히도 야마시타는 그녀들이 학교에 가게끔 정문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미친 듯이 교무실로 달려가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고 야마시타는 그 길로 미성년자 강, 약취, 유인, 감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8년간 복역을 한 후 2021년에 출소했습니다. 이때 8년이 아닌 한 80년을 감방에서 살게 했어야 훗날 더 큰 사달이 안 났을 텐데 하여간 여기나 저기나 너그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엔 체포된 여성 아마이케 유카리의 과거를 훑어보겠습니다. 유카리는 기후현 다카야마시에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능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을 하거나 심도 있는 사고를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을 한 셈이라 그녀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시설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거처를 나고야로 옮겼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일이 성매매였습니다. 유카리는 정해진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성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퇴폐 마사지 업소 같은 곳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남한테 묶이는 게 싫었던 모양인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해 직접 매수자를 구하거나 앞서 등장한 여고생들처럼 채팅 사이트에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하루 이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깊은 밤에 아마이케 유카리는 한 빠친코점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6세의 남성 이치로가 유카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래? 내일까지 있어도 돼. 남자는 성매매를 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오니 잠시 몸을 피하라며 유카리에게 아주 담백하게 권했을 뿐이었죠. 피곤했던 유카리는 이치로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고 두 사람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이 곧바로 이불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꽃밭 같지만은 않나 봅니다. 이치로는 슬슬 감춰둔 흑심을 내비치며 잠든 유카리의 몸 여기저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카리는 잠에서 깨어나 말 그대로 극대노를 하며 건드렸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공짜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려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치로는 만지기만 했지 끝까지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뻔뻔한 표정만을 지었습니다. 날이 밝아 유카리는 이치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유카리는 며칠 후 당시 29살이던 다른 남자 히로시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치로라는 66세 남자에게 당했던 일을 씩씩거리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나 그 인간한테 돈 뜯어내고 싶은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지금까지 쭉 등장한 인물들의 만만치 않게 양아치 성품의 소유자였던 히로시는 위자료를 받아내면 한 몫을 떼주겠다는 말에 한 번 본 적도 없는 생판 남을 위협하러 2010년 9월 30일 밤 유카리와 함께 이치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짜고짜 쳐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는 젊은 두 남녀에게 이치로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확 죽여버릴까? 그래, 죽여버려. 히로시의 부추김에 아마이케 유카리는 이치로의 집 부엌으로 가서 식도 2자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치로의 머리에 갖다 찍었습니다. 이치로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유카리는 죽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오라면서 두 사람이 타고 온 자동차에 이치로를 강제로 태웠습니다. 유카리와 히로시가 이치로를 데리고 나온 까닭은 대부업체에 데려가 돈을 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라서인지 사채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치로의 현금카드에도 고작 몇천 원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유카리는 감히 돈도 없이 내 몸을 만진 거냐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어 이치로를 또 이곳저곳 찌르고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지지는 등 극도의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치로에게 돈을 빼앗을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카리는 공범 히로시에게 한가한 곳에다 차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히로시가 아이치현의 어느 구석진 동네에 도착하자 유카리는 이치로를 차에서 끌어내려 배를 향해 식도를 던졌습니다. 칼은 그대로 배에 꽂혔습니다.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게 뻔하니 아예 죽일 작정으로 던진 겁니다. 숨이 끊어져가는 이치로를 길가에 버려둔 채 히로시와 유카리는 다시 차를 탔습니다. 양아치이긴 해도 누구처럼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도는 아니었는지 히로시는 이치로가 진짜로 죽을까봐 걱정하며 운전하는 손을 벌벌 떨었는데요. 그러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히로시와 유카리는 차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팎을 살피던 또 다른 경찰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두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핏자국들은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는 고문을 당했던 이치로의 혈흔이 군데군데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남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 히로시는 이치로라는 남자를 반쯤 죽여놓은 채 길거리에 버리고 오는 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간 덕에 이치로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주범인 아마이케 유카리는 이 소식에도 확실히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아깝다면서 깔깔 웃어대기나 했습니다. 앞서 밝혔듯 유카리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카리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성매매에 뛰어들었고 이번엔 매수한 남성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붙잡혀 또 1년간 실형을 살았습니다. 2020년에 출소를 한 유카리는 여전히 몸을 팔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저분한 짓들을 잔뜩 저지른 야마시타 카츠미와 아마이케 유카리지만 둘의 과거는 여기까지만 읊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어질어질 하실 텐데요. 이런 인간 둘이 뭉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폭발했는지는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남녀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세 번 정도 쿨거래를 하며 나름 단골 관계가 되었죠. 그러다 서로 신뢰라도 싹튼 모양인지 이들은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야마시타가 유카리를 승합차에 태워 매수남에게 데려다 줬다가 데리고 오는 속칭 보도방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참 대단한 동업자들 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길 위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카리가 야마시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카도타 노리코라고 알아?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앤데 어디에 있지? 이 근방에서 일하는 다른 애들이 알지 않겠어? 그 말에 유카리는 당시 나이 23세의 여성 에이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에이미 역시 유흥가나 으슥한 공원 등을 전전하며 매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카리는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카도타 노리코의 행방을 에이미가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한 모양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야마시타와 유카리는 나카노마치 공원에서 에이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승합차에 태운 두 남녀는 카도타 노리코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에이미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유카리는 갑자기 발악을 하며 에이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뽑혀나가고 옷이 다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유카리는 에이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야마시타에게 접이식 나이프를 건네받아 에이미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과 얼굴에는 테이프가 칭칭 감겼고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였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두 사람에게 붙들린 에이미는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승합차는 대형 쇼핑몰의 인적 뜸한 주차장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얌전히 있으면 풀어주겠다는 말에 에이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유카리가 에이미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주고 손에서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야마시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차피 할 거였지. 지금 해. 그러자 야마시타가 신이 난 얼굴로 에이미에게 달려들어서는 여기저기를 만져대다가 끝내 성적 학대와 폭력까지 자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카리는 차 안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해? 카도타 노리코 어디 있는지 알면서.
에이미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굴욕을 당하든 일단 살아서 이 차를 빠져나가는 게 최우선 목표였죠.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유가리를 향해 빌며 말했습니다.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사과드려요. 노리코 씨의 행방을 모르는 제가 멍청한 거지. 언니랑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2월 28일 에이미 감금 이틀째 되던 날, 세 사람은 어느덧 오사카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야마시타와 유카리는 에이미만 차에 내버려 두고 오사카의 관광명소로 유명한 돈키호테 도톤보리점에 쇼핑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에이미는 두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당장 승합차에서 뛰어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구조 요청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사히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멍청한 애들은 나쁜 짓도 참 멍청하게 합니다. 그 길로 수배범이 된 야마시타 카츠미와 아마이케 유카리. 그들은 약 한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2년 4월 아이치현 경찰에 의해 납치, 감금, 폭행, 강간 등의 혐의로 나란히 체포되었습니다. 이야기 초입에 등장했던 체포 장면은 바로 이런 난장판 끝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마이케 유카리는 며칠 전 분명 카도타 노리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치현 경찰이 야마시타와 유카리를 분리해 취조하던 그때였습니다. 형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어요. 궁금하시죠? 유카리가 돌연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한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느라 바빴을 여자가 언제 사람을 죽이고 언제 갖다 묻었다는 건지 경찰은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골 마을의 밭에다 묻었다고 정확히 포인트까지 짚는 유카리의 진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속는 셈 치고 그곳으로 가서 땅을 슬슬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 한 명이 흙과 시멘트를 뒤집어 쓴 채 안매장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다는 유카리의 뜬금없는 고백은 놀랍게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조회한 후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나이 40세 카도타 노리코. 사실 이 이름은 일본 경찰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19년 2월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서 한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탔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건 사고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스트 클럽에 푹 빠진 3명의 매춘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카도타 노리코는 이시카와라는 여성과 한 집에서 동거를 하며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 호스트 클럽에 가서 꽃미남들과 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는 좀 묘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노리코에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강요했고 자기는 남이 번 돈으로 신나게 호스트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이시카와는 노리코가 돈을 좀 덜 벌어오는 날엔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고문이라고 불릴 만한 잔혹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마구 찌르고 펄펄 끓는 물을 그대로 붓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도 노리코가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던 것은 이시카와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둘 사이가 주종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스트 클럽을 좋아하는 또 한 명의 매춘부 사치에가 등장합니다. 이시카와는 이 여성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여자 셋이서 동거를 하게 된 거죠. 사치에를 끌어들인 이유는 뻔했습니다. 노리코에게 그러했듯 일을 주구장창 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시카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도타 노리코는 자신이 이시카와에게 당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그대로 새 멤버 사치에에게 자행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보고 있는 이시카와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며 평소보다 노리코를 좀 덜 괴롭혔습니다. 사치에를 때리는 것만이 노리코가 이시카와에게 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여자가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던 호스트가 술자리에서 사치에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저 영업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도 노리코와 이시카와는 정수리까지 분노가 차올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치에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사치에가 꿈쩍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두 여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음날 사치에를 차에 싣고 깊은 산속까지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려버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범행 자체가 발각될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며 떠도는 여성을 실종이 됐다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사달은 범행 당사자인 이시카와와 노리코 본인들이 냈습니다. 그녀들은 사치에에게만 잘해준 평소 아꼈던 그 호스트에게 사치에를 죽였다면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호스트는 당연히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맨날 셋이 몰려서 클럽에 다니던 여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서만 드나드니 점점 영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2019년 2월 24일 호스트는 경찰에 전화를 해 수상한 단골 고객님들을 신고했고 경찰에 잡혀온 두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사치에의 시신은 낭떠러지 아래 개울에 처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머리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두 여성에게 심하게 맞은 게 원인이었을까요? 부검의의 발표에 따르면 사치에에게 생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산에서 던져지며 머리가 바위에 부딪힌 바람에 생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사치에는 낭떠러지에서 유기되는 순간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 카도타 노리코는 3년 후 아마이케 유카리와 야마시타 카츠미라는 또 다른 괴물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카도타 노리코는 2019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2022년에 그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감옥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여성은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이 사건의 주범은 명백히 이시카와이고 둘째,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셋째, 노리코가 시신 유기를 도운 것은 맞지만 죽은 사치에에게 얼마만큼 가해를 했는지는 명확히 증명하기가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넷째, 카도타 노리코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탓에 사건 당시 심신이 온전치 못했음이 참작되어서입니다. 장애로 인해 이시카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모양입니다. 당시 이 판결로 일본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범이든 종범이든 어쨌거나 살인을 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가해자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언정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간학당의 구독자님들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곤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대막장 파티가 벌어진 오늘의 영상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주인공은 아마이케 유카리, 야마시타 카츠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카도타 노리코를 죽인 걸까요? 에이코 납치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22년 3월의 어느 날 끝내 카도타 노리코의 행방을 찾아낸 두 남녀가 예고도 없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아마이케 유카리와 카도타 노리코는 과거에 꽤나 친분이 있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휴대전화 개통을 못하고 있던 노리코에게 유카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노리코는 전화비를 제때 내지 않아 유카리 앞으로 빚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노리코에게 성매수자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가 서비스만 받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유카리는 노리코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는 전부 아마이케 유카리의 주장입니다. 야마시타와 유카리는 노리코를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노리코에게 휴대전화비 20만원, 성매매하다 떼인 돈 15만원, 위자료 겸 수고비 40만원, 총 7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노리코의 수중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카도타 노리코의 명의로는 악덕 사채업자마저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왠지 기시감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66세 변태아재 이치로를 겁박하던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빚을 받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카리. 그녀는 이치로 때처럼 상대를 살려둘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동행했던 29살의 공범 히로시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야마시타 카츠미는 재질 자체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유카리와 마찬가지로 애당초 카도타 노리코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2022년 3월 15일 야마시타는 유카리가 보는 앞에서 노리코의 목에 전기 코드를 감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노리코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아이치현의 한 시골 마을 잡초가 무성한 땅에 처참히 묻혔습니다. 사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다 시멘트도 붓는 등 나름 철저한 방법으로 유기를 해서인지 유카리가 자기 입으로 살인 사실을 술술 불기 전까지 시신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호스트 클럽에 미친 이시카와와 노리코가 사치에를 살해해 낭떠러지에 버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당사자 유카리가 입만 꾹 다물고 있었으면 노리코의 죽음 역시 미제 사건, 아니 암수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직 살인범이 전직 살인범을 죽인 이후로 열리게 된 2024년 3월 15일 바로 며칠 전의 재판. 변호사는 피고인 아마이케 유카리의 지적 장애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목에 줄을 감아 당긴 실행범은 야마시타 카츠미일 뿐 유카리는 그저 종범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능이 정상인 야마시타에게 지능이 모자란 유카리가 이용당하고 조종당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도타 노리코 재판 때의 변론과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만큼 똑같습니다. 그럼 결과도 그때처럼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나고야 지방법원은 변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야마시타 카츠미의 종범이 아닌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 이치로 때와 너무도 비슷한 범죄를 노리코를 대상으로 또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마이케 유카리는 1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유카리는 자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비슷한 다른 사건들 그리고 비슷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일본치고 꽤 형이 많이 나온 편이라고는 합니다. 카도타 노리코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죠. 물론 2심,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6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이케 유카리에게는 몇 년형이 적당한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야마시타 카츠미의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숨을 직접 빼앗은 실행범인데다 전과가 무려 6개나 있는 참 어마어마한 분이시니 아마이케 유카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이번 주간악당 호회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